안녕하세요. 아직도 떠올리면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사건을 하나 겪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사건엔 참 안타깝게도 저희 시부모님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남편도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께 많이 죄송해하고 있죠. 사위 사랑이 남다르신 부모님께선 오히려 그런 남편을 더 안쓰러워하고 보듬어주고 있으시지만은요. 그때 그 일에 대해 간략히 얘기하자면 시댁의 골문 문제가 확 터져버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때의 사연에 대해 잘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며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공장 규모가 큰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번 돈으로 저와 오빠를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의 노후 자금 대비 목적으로 사시던 집 외에 20평짜리 빌라를 한 채 더 장만하셨죠. 시간이 흘러 두 분은 오빠가 결혼할 때 그 집을 신혼집으로 빌려주랴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지금 사는 세입자랑 계약 끝날 때 맞춰서 신혼집으로 빌려주마. 그 집에 살면서 니들 집살도 모으면 좋지 않겠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랑 여자친구 힘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저와 오빤 어릴 적부터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셨던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열심히 사신 부모님을 존경하기도 했기에 그런 부모님을 닮고자 오빤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했던 거예요. 3년 뒤 전 2살 많은 남편과 나이 32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불러 똑같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마침 곧 재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이사 나갈 예정이라면서요. 하지만 저도 오빠를 본받아 두 분의 제안을 감사히 거절했죠. 저랑 이 사람이랑 모은 돈 합치면 빠듯해도 대출받아서 집장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둘 다 회사 출퇴근하기 괜찮은 위치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전 양가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돈의 소중함을 알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의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대형 식당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하신 시부모님 덕에 시댁은 오히려 잘 사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남편도 저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남편의 말론 시댁은 우리가 결혼할 당시보다 원래는 더 잘 살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우리 형 때문에 집안에 자꾸 큰돈이 나가게 됐어. 사실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신데 어머니가 유독 장난 바라기셨거든. 어릴 적에도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건 항상 형한테만 주고 나랑 여동생은 뒷전이셨지. 그렇다고 절대 우릴 구박하거나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유독 형한테 뭐든 아끼질 않으셨다는 거야. 아버진 그러지 말라고 하긴 하셨는데 유순한 분이라 어머니한테 늘 지셨어. 집안의 대장이던 시모가 자신의 편인 걸 이용해 시숙은 돈을 펑펑 쓰고 살았다더군요. 집도 잘 사니 시숙은 무서운 것 없이 매번 시모에게 돈을 타서 비싼 차를 뽑고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고 다녔다네요. 우리 형은 나랑 동생이랑 다르게 공부하기 싫어해서 대학도 안 나왔어. 게다가 하도 오냐오냐 자라서 남 아래에서 일하기도 싫다더라. 그래서 한 20대 후반부터는 사업하겠다면서 또 부모님한테 돈을 가져가더라고. 그 사업이 망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면서 또 빌려가고 대체 무슨 사업에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지 나중에 망했다거나 새 사업을 하겠다거나 하는 말도 없이 계속 돈만 요구하더라고. 이러다 부모님 망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려도 봤는데 어머니 형 사랑을 누가 말리겠어. 아버지도 목소리 큰 어머니한테 못 이기시고. 장남 사랑이 유별났던 시모는 그렇게 시숙의 말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다 퍼주셨다더군요. 그런 시모에게 서운한 적은 없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쓰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람인데 왜 안 서운했겠어. 매번 형한테만 관심이 쏠려있던 어머니한테. 그런데 내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큰 사고가 나서 고생하신 적이 있었거든. 진짜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다치셨어. 그때 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까 봐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그때 이후론 어머니가 그냥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크면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어머니가 형한테만큼 나한텐 관심을 덜 주신 것만 빼면 그렇게 서운할 것도 없겠더라고. 두 분이 벌고 모으신 돈에 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바라는 게 없으니 서운할 것도 없었던 거지. 남편은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며 남편은 항상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죠. 이 이상 바라는 걸 욕심이라며 결혼도 스스로의 힘으로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결혼해서 시댁을 지켜보니 시숙은 예상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더라고요. 보통 이런 사연들을 들어보면 돈만 바라는 자식들은 돈 요구할 때만 부모를 찾아가곤 하잖아요. 그런데 시숙은 아예 시댁엔 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요구할 땐 대부분 시모에게 전화를 걸기만 하더라고요. 어, 우리 아들 또 사업이 잘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왜 필요한지 나 물어볼게. 네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그래, 계좌로 엄마가 돈 보내줄게. 옆에서 들어보니 시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숙에게 돈을 보냈죠. 그놈의 사업엔 뭔 돈이 대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정말 아무도 몰랐답니다. 물론 한 번씩 시아버지도 제 남편도 그런 시모를 말렸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화를 내며 막무가내였죠. 한 번은 시숙을 마주친 날 보다 못한 저도 쓴소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시숙은 뻔뻔하게 나왔고 시모는 시숙의 편만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모는 시숙의 일이라면 참 한결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숙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대체로 시모는 가족들과 평범하게 지냈어요. 시숙과 달리 받은 것도 바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진심으로 시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살았던 제 남편을 시모도 좋아했었거든요. 또 시모는 며느리인 절 구박한다거나 시집살이 시키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시숙과 결혼했던 형님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시모는 절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그네 그것은 어찌나 싹바가지가 없는지 우리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는 법이 없었다. 며느린 철저히 손님이라나 뭐라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가족인데 서로 돕는다고 생각하면 좀 좋니? 우리 아들이 밥은 얻어먹고 사는지 하도 성질이 나서 내가 몇 번 뭐라고 했었다. 내 성질이 또 보통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결혼한 지 2년 만에 발길을 뚝 끊어버리더라고. 그런 싹수 노란 큰애에 비해 우리 작은애는 얼마나 착한가 몰라. 그랬기에 전 시모를 마냥 좋아하지 못해도 며느리 둘인 다음에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힘들게 돈을 벌어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또 시아버진 내심 남편과 시누이에게 미안해하며 뒤에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던 분이셨어요. 비록 남편처럼 너무 착하고 여리셔서 시모에게 늘 지고 사셨지만은요. 그런 시아버진 저도 좋아했기에 더욱 시댁에 좋은 며느리로서 노력해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달리 시누인 시댁에 잘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아주 똑부러지고 뭐든 확실한 애야. 걘 대학 졸업하고 나선 바로 분가에 살면서 부모님께 도움 한 푼 받은 적 없이 알아서 살았어. 어머니가 형만 챙기시는 걸 잘 아니까 자기도 애초부터 아무것도 안 바라고 안 받겠다면서 말이야. 대신 집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지. 남편은 자신과 달리 시누인 시모에게 쌓인 서운함이 더 많은 애라고 말했어요. 시누인 순했던 남편과 달리 청소년 시절 시모에게 서운함을 자주 토로했었다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모와 트러블이 많았기에 시모에 대한 시누이의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모와 시누이가 말도 안 섞어 산 건 아니고 시누인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땐 꼬박꼬박 와서 얼굴도 비추고 원만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시댁 이야기를 풀어내는 동안 친정 이야기가 잠시 뒤로 밀렸는데요.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과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지냈습니다. 친정 오빠 내에도 부모님도 남편에게 잘해주었지만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었어요. 워낙 천성에 착함과 효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삐끗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침 얼마 뒤가 김장날이었네요. 그때 남편은 비장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오늘 전 장모님의 수족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허리 붙잡고 무리하지 마시고 이 사위 실컷 부려먹으세요. 아유, 우리 귀한 사위를 내가 어떻게 부려먹나. 괜히 저한테 일 많이 안 시키시면 저희 이번 김장김치 안 가져갈 거예요? 자, 저 뭐부터 할까요? 그날 남편은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가족 중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김장에 임했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시면 어허, 이 수족이 있는데 뭘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갑니다. 제가 가. 하고 막 말리면서요. 남편은 엄마가 허리를 또 다칠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가족 모두가 엄마를 챙기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유난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그날은 다들 웃음바다가 됐었답니다. 더 감동스러웠던 건 얼마 뒤의 일이었어요. 당신 주방에서 뭐해? 음식해? 그땐 제가 어린 연년생 두 아들을 낳고 복직까지 해서 한창 힘들어할 때라 남편도 자주 음식을 했었거든요. 그때 남편은 다친 저희 엄마가 힘드시지 않겠냐며 친정의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다 드렸었어요. 엄마께 용돈을 보내고 안부나 물을 줄 알았지. 그렇게까진 생각도 못했던 전 크게 감동했었죠.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엄마에겐 물론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도 참 잘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둘째가 3살 때인가? 그때쯤 아빤 TV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보곤 크게 흥미를 보이셨어요. 하지만 아코디언 값이 생각보다 비쌌던 모양이더군요. 싸봐야 몇십이던데 다 늙어서 무슨 그런 비싼 취미를 갖겠어. 그냥 안 하련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셨다 한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아빠에겐 아코디언 값이 비싸게 느껴지셨던 거예요. 그때 저도 오빠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배우시라며 안타까워했었거든요. 두 분께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우리 남매보다 낫게 아예 행동으로 효도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마침 받았던 회사 보너스로 꽤 비싼 아코디언을 직접 사서 아빠에게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게다가 음악학원 수강도 몇 달치를 끊어드렸죠. 그렇게까진 생각도 못했는데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전 그거 반품도 안 할 거고 중고시장에 내놓은 순간 값 확 내려가는 거 아시죠? 학원도 절대 환불해 드리지 말라고 말해놨으니까 이젠 순순히 배우셔야 할 겁니다. 이젠 그거 못 물러요. 아이고, 내가 우리 사이 덕에 고급 취미를 강제로 배우게 생겼네. 아유, 야, 고디언 멋진 것 좀 봐라. 고맙네, 백서방. 정말 고마워. 고마워, 백서방. 이 양반 아닌 척해도 내심 아쉬워했었거든. 저저 입 찢어지는 것 좀 봐. 우리 사이가 최고다. 어? 그렇게 잘하던 남편이었으니 부모님은 남편을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저희가 친정에 갈 때면 주차장으로 마중까지 나와 두 손주보다 먼저 남편부터 반기셨을 정도로요. 그렇게 남편이 친정에 잘했으니 저도 시댁에 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양과 잘 지내며 행복하게 살던 와중 시댁에 큰 불행이 닥쳐왔어요.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시댁이 쫄딱 망해버렸던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안 좋아졌던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당시 시부모님의 가게는 점점 매출이 줄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와중에 시숙에게 돈을 주는 건 멈췄어야 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는 시아버지 몰래 없는 돈까지 만들어 시숙의 사업 자금을 또 대줬던 거예요. 가뜩이나 무너져가고 있는 식당부터 살릴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가겐 결국 망했고 시댁엔 빚만 잔뜩 남게 된 거죠.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걱정 마라. 저 양반 건강엔 별 이상이 없다는구나. 지금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이제 우리 어떻게 사니? 어? 내 인생 어떡하란 말이야? 그 잘 나가던 식당이 망했으니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요. 시아버진 그 충격으로 정말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시모는 매일같이 신세를 한탄하며 우셨죠. 저와 남편은 답답한 마음에 화도 냈었어요. 어머니, 그러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한테 돈 좀 그만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한테 퍼준 돈만 없었어도 이렇게 쫄딱 가게가 망했겠냐고요. 내가 이번엔 힘들다고 하니까 큰애 그놈이 땅 몇 달만 쓰고 이번엔 진짜 돌려준다고 했단 말이야. 사업이 너무 어렵다면서 말이다. 근데 그 돈 언제 줄 거냐고 우리 가게 망했다고 전화하니까 뚝 끊어버리더니 그 다음부터 내 전화도 안 받아. 썩을 놈. 시숙은 시댁이 망하자마자 입을 싹 닫곤 연락도 안 되더군요. 저와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시숙의 집까지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사를 간 건지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시숙이 하도 돈 얘기 말곤 자기 얘기를 안 했으니 모두들 시숙네가 이사한 것도 몰랐던 거죠. 설상가상 시부모님은 빚 때문에 살던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었어요. 당장 그 집에서 나오면 어디로 두 분을 모셔야 한단 말입니까? 당시 저희도 애들 키우고 집 대출금 갚느라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돈으로 두 분께 고작 원룸 같은 곳을 얻어드리자니 그것도 마음이 영 편치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도 말이 방이 3개지 하나는 너무 작은 방이었거든요. 그곳엔 애 둘 키우며 쌓인 짐이 한가득 창고처럼 차 있었기에 두 분을 모시기엔 너무 열악했어요. 이걸 어쩌나 싶더라고요. 시숙의 일로 시모에게 한없이 답답하긴 했지만 어쨌든 평생 열심히 산 분들이니 우린 특히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죠. 죄송하지만 전 두 분 못 도와드려요. 결혼하느라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썼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두 분 모시고 살자고 하기도 싫어요.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서로 아무것도 안 바라고 살기로 했었잖아요. 시누인 두 분에게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시댁이 망하기 직전에 시누인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결혼식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다 같이 시댁에 모였을 때 시모는 시누이에게 기가 찬 말을 했었죠. 얘 막내야, 너 아직 신혼집 구하고 있다고 했지? 그럼 아직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 가지고 있단 소리잖아. 나 그 돈 좀 빌려줘라. 네 오빠가 또 사업이 요새 엄청 어렵다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니. 네? 그럼 제 결혼은 어쩌고요? 네 남편 데레가 모아둔 돈도 있을 거고 요샌 대출도 잘 나온다며. 좀 작은 집에서 시작하면 되지. 와,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 돈 제가 독립해서 안 먹고 안 쓰면서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어떻게 그걸 뺏어가서 오빠한테 준다는 말을 해요? 왜 큰오빠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져야 되냐고요. 나 절대 싫어요. 여보, 당신 이 와중에 또 큰놈 돈을 해줄 생각을 해? 진짜 제정신이야? 결혼하는 막내한테 한 푼도 못 보태줘서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막내 결혼 자금 뺏을 생각을 해? 정도껏 좀 해, 정도껏. 시숙의 사업 자금으로 신우이의 결혼 자금을 탐내던 시모의 말에 가족 모두 경악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정도껏 하라며 크게 화를 내셨죠. 그때 그동안의 서운함이 완전히 폭발했던 시누인 시아버지께는 좀 죄송할지언정 시모를 돕기 싫어했던 거예요. 어차피 도울 상황이 안 되기도 했었지만은요. 그리고 시누이의 거절로 인해 시숙을 돕지 못한 줄 알았던 시모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 몰래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또 시숙을 도와줬던 거고요.
솔직히 그런 시모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했지만 어쨌든 이미 상황은 벌어진 거 어쩌겠습니까? 시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컸던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도 함께 머리를 싸매고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큰일이다, 여보. 두 분 집 빼야 되는 날은 다가오지. 대책은 없지. 우린 계속 고민을 하다 두 분께 원룸이라도 얻어드리거나 아니면 좁을지언정 저희 집으로라도 일단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놀라운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이런 말은 얼굴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네. 백서방,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아직 사돈 어른들 새로운 거처 안 정해졌지? 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장인어른. 저희와 친정 부모님은 워낙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사이다 보니 시댁의 일도 모두 알고 계셨어요. 남편을 많이 아끼셨던 부모님은 남편을 위해 시부모님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마음 먹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세 주고 있는 빌라 알지? 그 집이 20평이라 두 분이 사시던 넓은 주택보다 많이 비좁겠지만 그래도 원룸이나 이 집에 들어와 지내시는 것보단 거기가 낫지 않겠냐. 마침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던 젊은 부부가 둘째를 임신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네. 그래서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집 사돈 어른들께 빌려드릴 테니 우선 그 집으로 두 분을 모시면 어떨까 하네. 장인어른,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전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죄송해서. 다 자네가 우리한테 잘하고 살았으니 우리도 자네를 돕고 싶은 거 아니겠나. 두 분께는 우리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따로 자리 좀 만들어주게. 남편은 너무 감사하다며 친정 부모님 앞에서 고개 숙여 흐느꼈습니다. 워낙 착한 사람이었던지라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마련한 자리에서 시부모님과 마주 앉은 아빤 두 분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지금 전세금 3억 정도 받고 있는 집인데요. 그냥 무료로 들어가서 사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서방 부모님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거기가 좀 좁긴 해도 지하철역도 멀지 않고 아주 신축은 아니지만 꽤 깔끔합니다. 저희도 그 집이 노후자금이고 하니 죄송하지만 평생 그 집에서 사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룸이나 그런 곳 가시는 것보단 잠시라도 그 집에서 지내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사돈어른.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그 집에서 최소한 괜찮은 오피스텔 정도라도 들어갈 수 있는 돈 열심히 모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절대 영원히 살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시부모님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살던 주택에서 나와 저희 부모님의 빌라로 들어가게 되셨죠. 처음엔 시부모님은 저에게도 계속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보니 시아버진 괜찮은데 시모가 완전 아나무인이더라고요. 당시 60대 중반이었던 시아버진 빨리 집을 마련할 돈을 모으기 위해 공사판 막노동을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기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요. 아버지 혼자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이 집 장인 장모님이 평생 빌려주신 것도 아닌데 얼른 아버지 도와서 집 구할 돈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맨날 사장 소리만 듣던 내가 누구 아래 가서 어떻게 일하니? 난 절대 못한다 얘. 시모의 성격이 원래 드센 건 알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고집을 부릴 때입니까? 아직 연세도 64세밖에 안 되셨는데요. 그래도 생활력은 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서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모는 그렇게 일도 안 하면서 시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을 펑펑 쓰기까지 했습니다. 잘 살 적 씀씀이를 전혀 버리지 못한 거죠. 이게 웬 고급 소파예요, 어머니?
딱 봐도 가죽이 엄청 비싸 보이는데? 어,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예쁘길래 바로 주문해버렸다. 싸구려 소파엔 궁뎅이가 아파서 계속 못 앉아 있겠더라고. 어머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전하지도 않으셨던 힘든 일 하시면서 벌어온 돈을 아끼지 못하실 망정 이렇게 펑펑 쓰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머니 옷장에 쌓여있는 새 옷들 좀 보세요. 죄다 비싼 브랜드 거던데 저게 다 얼마냐고요? 그럼 평생 좋은 것만 입고 쓰고 했던 내가 갑자기 뭘 얼마나 궁상맞게 살아야 되냐? 어? 망하고 큰 놈한테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너까지 자꾸 잔소리 할래?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말을 가려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은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요. 어머님 저번 달에 친구분들이랑 일본 여행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지금 거실에 있는 TV도 300만 원이 넘는 걸 고민도 안 하고 사버리셨잖아요. 아버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선 언제 이사하시려고 그렇게 돈을 막 쓰세요? 뭐? 이 애미야. 넌 큰애랑 다르게 착하고 조신한 애인 줄 알았더니 시애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그럼 이 나이 먹고 물건도 마음대로 못 사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못 가니? 저와 남편은 이건 아니다 싶어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예전 시아버지를 이겨먹을 때처럼 목소리만 드세게 키우더군요. 게다가 아무리 시아버지가 돈을 번다고 하셔도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나 싶었더니 그게 다 카드 빚이었더라고요. 카드값이 밀리고 밀리자 시모는 우리에게까지 돈을 요구했습니다. 막내 그것은 돈 얘기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더라. 매정한 거?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어쩜 그렇게 애가 쌀쌀 맞니? 동훈이 넌 이 애미 외면 안 할 거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지금 이 카드값까지 펑펑 써가면서 사치하실 때예요? 이사 나가려면 돈을 모으셔야죠, 돈을. 이제 저도 못 드려요.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계속 그렇게 돈 요구하시는 거 그동안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몇 번은 빌려드렸잖아요. 저 솔직히 그것도 드리기 싫었는데 제 남편 키워주고 대학 졸업시켜주신 거 생각해서 그 빚 갚는다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몇 번이야 남편 키워주신 몫을 생각해서 빌려드렸다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을 하니 시모는 나쁜 자식, 너만은 네 동생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은 후레 자식이로구나.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그깟 돈 몇 푼도 못 빌려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빌린다. 하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 뒤 시모의 카드값은 어찌저찌 시아버지가 다 갚으셨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시모의 씀씀이는 좀 줄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모는 시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을 전혀 모으지 않고 써댔고 저희를 향한 눈초리도 싸늘해졌죠. 경제적 여유가 없어지자 시모의 인면수신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시모는 딱 시숙처럼 남의 돈을 우습게 여기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매번 저희에게 미안해하던 시아버지만 참 가여웠습니다. 황당했던 건 시모가 시아버지가 관리비 내라고 줬었던 돈까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는 거예요. 저기 성희야, 내가 이런 말 꺼내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사돈 어른들 관리비 낼 돈조차 없으시니? 계속 미납이 돼서 내가 내고 있었거든.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말에 저와 남편은 정말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괜찮다던 아빠에게 끝내 그동안 대신 내주신 관리비를 모두 드렸어요. 이후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시아버진 그동안 관리비를 낸 줄 아셨다더라고요. 그때 우리 모두 시모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후부턴 시아버지가 직접 관리비를 내셨죠. 하지만 시모의 만행은 돈 문제가 끝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완전 무맨으로 행동했더라고요. 저기 백서방, 내가 사돈 어른들께 직접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자네가 자네 부모님께
주의 좀 부탁드려 주겠나? 사실 전에 몇 번 좋은 말로 안 사돈 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알겠다고만 하시군 개선이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전화드리면 내가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일이신데요, 장인어른? 사실 안사돈 때문에 옆집이랑 다른 집들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네. 한밤중까지 너무 시끄럽다고 말이야. 한 번은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자네 부모님 댁 초인종을 눌렀었다고 하네. 그런데 그 새벽에 10명은 넘어 보이는 아줌마들이 음악 틀고 노래 부리고 난리가 났었더라는 거야.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해도 내가 내 집에서 모임도 못하냐면서 오히려 따지셨다고 하네. 그동안 참다 참다 결국 저희에게 시모의 만행을 알리시던 아빠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겁했습니다. 시모는 그 좁은 집에서 몇 번이나 시끌벅적하게 모임을 갖고 새벽이든 언제든 상관없이 집이 떠나가라 노래도 불렀다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체중이 좀 나가셨던 시모는 발망지 소리도 엄청났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노래에 맞춰 쿵쿵 뛰기까지 하고 운동한다고 집에서 줄넘기 같은 것도 하셨다고 해요. 다른 집 사람들이 항의를 해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가면서요.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앓던 아빤 참다 참다 못해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꼭 주의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편과 전 전화로도 직접 찾아가서도 몇 번이나 시모에게 주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모는 처음엔 귀찮다는 듯 알겠다고 하면서 아빠의 말씀처럼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계속 같은 민원이 친정 아빠께 들어왔으니까요. 저희와 친정 부모님께 항상 미안해하던 시아버지의 잔소린 시모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죠. 남편과 전 나중에 시모에게 화까지 계속 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오히려 우리에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너무 곤란하시다고요. 다 같이 사는 빌라에서 이렇게 민폐 끼치시면 어떡해요. 아유 진짜. 이놈의 빌라는 왜 이렇게 살기 불편하니?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단독주택에서 살 땐 하나도 조심 안 해도 됐는데 편하게 살라더니 도통 편함이라는 걸 찾아볼 수도 없구나. 뭐라고요? 지금 저희 부모님 집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돈 모아서 나가시면 되잖아요. 대체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시고 돈은 모을 생각도 안 하시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평생 살아온 방식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꿀 수가 있겠니?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 애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이 여편에 조심시키마. 마음 같아선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만 아니었다면요. 시모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모두가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을 위해 호의를 베풀었던 부모님은 빌라 입주민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곤란해하셨고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해서 항상 죄인 모드가 됐죠. 그렇게 모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갈 쯤이었어요. 당신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빌라에 들어가 사신 지 3년쯤 지났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요. 아버님, 왜 우세요? 어머님이 또 무슨 사고 치셨어요? 말도 마라. 내가 그 옆에 내랑 정말 더는 못 살겠다. 아버지, 우선 진정하시고 여기 물부터 드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때 시아버지의 말을 들은 우린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시숙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니 염치도 없지 시모에게 다시 연락을 해온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시숙 욕을 그렇게 하던 시모는 또 시숙에게 시아버지 몰래 돈을 붙여줬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모의 사치를 이겨내며 조금씩이나마 모았던 돈을 홀라당 전부요. 동훈아, 네 엄만 그 집에 평생 눌러 앉을 생각인 것 같다. 떡하니 살 집이 있는데 왜 돈을 모아야 하냐더라고. 내가 정말 사돈 어른들께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네 형은 그렇게 또 돈을 가져가 놓곤 다시 잠수를 탔어. 네 엄만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 했겠냐고 아주 뻔뻔하게 나오고 있고. 난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난 더는 네 엄마랑 못 살아. 그날 저녁 시아버진 이젠 더 이상 시모와 못 살겠다며 정말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당시 시아버지가 막노동하시던 현장엔 노동자 숙소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진 시모와 사느니 그곳이 훨씬 마음 편하겠다며 거기로 가신 거예요. 이혼을 선언하고서요. 그리고 저와 남편 또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다음 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돈 보내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진짜 양심이 있으세요?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실 생각도 없으시죠? 나갈 거야. 누가 안 나간대? 사돈 어른이 돈 모이면 나가라잖아. 그리고 네 아버지도 이혼하겠다고 집 나간 와중에 나더러 어쩌라고. 너도 네 아버지도 네 형 일에 너무 정없게 구는 거 아니니? 어머님,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제 남편만큼 정 많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제 남편 정도 되니까 그래도 어머님을 이만큼 생각하면서 산 거죠. 그리고 어머님 이 집 나갈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고맙지도 미안하지도 않아 하니까 계속 민폐까지 끼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고마우셨으면 어머님이 이러실 수가 없죠. 아휴 진짜 껌값 주고서 생색은 더럽게 엄청 내네.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코딱지만한 집은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아이고 서럽다 서러워. 뭐요? 껌값? 코딱지요? 지금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미안하거나 민망한 기색조차 보이질 않더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던 제게 저런 망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안의 인내심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 껌값 그냥 다시 돌려받을게요. 그러니까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 어머님처럼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에겐 그 껌값도 아까우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아니 얘, 너 지금 갈 곳 없는 이 시애밀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야? 뭐 이런 경우 없는 애가 다 있어. 경은 어머님이 없으시죠? 제가 그래도 제 남편 봐서 그동안 참아드린 건데요. 왜 저희 부모님 호의를 개무시하는 어머님 말 듣고도 더 참아드려야 되죠? 전 더 이상 저희 부모님 착한 호구 만들어드릴 생각 없어요. 허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동훈아, 쟤 하는 말 들었니? 아무리 그래도 널 키워준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니? 착한 네가 어쩌다 저런 못돼 먹은 처를 만났어? 누가 못돼요? 제 아내가요? 제 아내처럼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아내나 되니까 여태 절 봐서 어머니한테 잘했던 거죠. 제가 평소에 효자 같아 보여서 지금 저 믿고 이러시나 본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저 당장 장인 장모님께 달려가서 어머니 그냥 내보내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뭐? 아니 동훈아, 너 뭐 잘못 먹었니? 나 엄마야, 네 엄마. 네, 제 어머니인 걸 아니까 그동안 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도우려던 저한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도 고마워하진 않고 돈 뜯어가고 창피한 사위 만들고. 어머니가 절 조금이라도 자식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전 그냥 어머니한테 호구였었다는 걸 이젠 잘 알겠네요. 어차피 이젠 시아버지도 그 집을 나가셨겠다. 전 시모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제 남편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시모는 혼비백산이 되더라고요. 우린 그런 시모를 두고 그 집을 나와버렸죠. 아니 얘들아, 너희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동훈이나 너 엄만데. 더 이상 어떤 말 하셔도 소용없어요. 전 이 길로 바로 부모님께 가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하세요. 그 후 우린 곧장 친정으로 향해 부모님께 시모의 망언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시모가 그 집에서 나갈 생각은 전혀 없이 또 시숙에게 돈을 보냈다는 얘기까지 다요. 남편은 면목 없다며 두 분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죠.
엄마, 아빠,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저희 시어머니 그냥 내보내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사람 선의를 원수로 갚았구나. 백서봐, 자네를 봐서 그동안 우리가 참고도 참았네만 더는 안 되겠네. 호의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해야 끝까지 아름다운 법이지. 이건 아니지 않나.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두 분께 죄송할 따름이에요. 엄만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거시더군요. 집이 조용하기도 했고 시모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휴대폰 너머의 시모의 목소린 우리에게도 잘 들렸어요. 엄만 시모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딱 한 달 드릴게요. 3년 동안 참아드렸으면 저희도 백서방 봐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 안사돈. 갑자기 이러시면 전 어디로 가라고요? 사돈끼리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야박이요? 계속 안사돈한테 호의 베풀다간 우리가 스트레스로 먼저 쓰러지겠습니다. 또 우리 딸이랑 사이가 먼저 화병 나겠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떻게 같은 부모로서 자기 아들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십니까? 왜 착한 우리 백서방이 안사돈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서 죄인이 돼야 돼요? 정말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네요. 같은 여자이자 엄마로서 창피한 줄 아세요. 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동안 남편을 많이 안쓰러워하셨던 엄만 시모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리신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저희 부모님은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던 제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최선을 다했네. 하시면서요. 이후 당장 쫓겨나게 생긴 시모는 난리가 났더군요. 다음날 시모는 저희 집을 찾아왔었는데요. 사과가 아니라 화를 내더라고요. 야, 니들 진짜 나 이렇게 서럽게 만들 거야? 처음에 차라리 도와주지 말든가. 네 부모는 왜 집을 줬다 빼앗아서 사람을 더 처량하게 만들어? 넌 며느리가 돼서 그걸 말리지 못할 망정 나를 기어코 쫓아내겠다 이거야? 줬다 뺏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호의를 어머님 발로 스스로 걷어찬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세요? 전 살다 살다 어머님 같은 사람 진짜 처음 봤네요. 아니, 아주버님까지 두 번째네요. 아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설득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이러시나 본데 힘 그만 빼고 그만 가세요. 저 말본새 좀 봐. 얘 동훈이 너 불효잔 하늘도 벌을 주는 법이랬어. 너 진짜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네 아빤 잘 됐다면서 이혼거리고만 있고 네 형은 내가 나 좀 모시고 살라니까 또 내 전화는 받지도 않어. 네 동생도 자기 알 바 아니라면서 날 외면하고 너까지 그런 불효막심한 애들이랑 똑같아질 거야? 네, 저는 받은 모성애만큼은 어머니께 충분히 은혜 갚은 것 같네요. 전 이제 친자식도 아닌 절 어머니보다 더 위해주는 장인 장모님께만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가족들한테 외면받는 건 다 어머님 책임이니까 여기 와서 이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우린 그런 시모를 냉정하게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시모는 포기하지 못하고 몇 번을 더 찾아와 소란을 피웠어요. 결국 우리가 경찰까지 부르자 그제야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죠. 그 후 시모는 작전을 바꾸었는지 한 달이 다 되어갔던 어느 날엔 또 찾아와서 울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니들 정말 사돈 어른들 설득 못 해줄 거면 나 너희들 집에서라도 좀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나 정말 갈 데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우린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에게 들어보니 시모는 시누이네 집에도 막무가내로 쳐들어갔었다고 해요. 키워준 값 내놓으라며 그게 싫으면 자길 거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시누인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바로 경찰을 불러버렸다네요. 결국 한 달 뒤 시모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말이죠. 동훈아,
엄마 정말 서러워 죽겠다. 네 이모 보통 성깔 아닌 거 알지? 나한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면서 온갖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다 시키고 눈칫밥도 엄청 준다. 엄마 진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살면 안 되겠니? 시모는 지방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 시이모님은 백수로 놀고 먹던 시이모부님과 이혼한 후 혼자 자식들을 키워 결혼까지 다 시켰던 여장부셨어요. 저도 몇 번 만나 뵀는데 성격 또한 시모에게 절대 뒤지지 않던 분이었죠. 시모는 그런 시이모님의 집에서 완전히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게 된 거예요. 저는 시모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지만 제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호의를 원수로 갚으려 한 시모에게 너무 화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약한 남편은 처음에 시모의 전화를 한두 번 받아줬었거든요. 그런데 계속된 남편의 거절에 어느 날 시모는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이 망할 녀석, 오냐, 어디 이 애미 외면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아주 평생 저주할 거야. 너도 애미도 네 애들도 네 처부모도. 진짜 못하는 말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동안 하소연이나마 들어드렸더니 저도 모자라 제 가족까지 저주를 해요? 저희 장인 장모님까지도요? 네, 알겠습니다. 제 소중한 사람들한테 해까지 더 끼치려는 어머니를 저도 더는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하면서 살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서도 시모는 남편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예 시모의 전화를 차단해버렸죠. 그렇게 시모는 바다까지 보인 뒤 완전히 남편에게 버림받게 됐어요. 한편 시아버진 시모와 끝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곤 돈을 모아서 원룸도 하나 구해 들어가셨어요. 저흰 저희 짐을 어디 맡기고서라도 시아버지를 모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진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시더군요. 됐다, 됐어. 난 지금 여기가 마음 편하고 좋아. 마음은 고맙다만 내 돈으로 얻은 내 집이 최고로 편하구나. 무엇보다 네 시어머니랑 이혼한 것만으로도 난 최고로 좋아.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마라. 1년이 지난 지금 시아버지 막노동은 그만두고 사시는 원룸 근처에서 주차관리 일을 하며 지내고 계세요. 저흰 그런 시아버지만 자주 찾아뵈며 살고 있고요. 저희처럼 시모를 끊어낸 시누이도 마찬가지고요. 시숙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은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아버진 조금씩 모아 친정 부모님께 돈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돈이지만 그동안 못 드린 월세라고 생각해 달라면서요. 부모님은 놀라서 거절하셨지만 자기 미안함 좀 덜어달라는 시아버지 부탁에 하는 수 없이 그 돈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흰 지금 여전히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며 시아버지만 챙기고 시모와는 안 보고 살고 있답니다.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니 저희가 언제까지 시모를 안 보고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우선은 시모에게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데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되려 노력하고 있는 가여운 남편을 말이죠. 그런 남편을 보면 솔직히 평생 시모를 용서하고 싶지 않긴 합니다. 여러분, 배은 망덕은 씁쓸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받은 고마움을 잊는다면 자신의 앞날에도 씁쓸함만 가득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바로 제 시모처럼요.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의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함을 제 시모 같은 사람들이 잘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